안녕하세요. 미니 선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선생님들 어떻게 좀 그간에 아니면 어제 저녁에 아이들 발달에 대한 공부 좀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제가 조금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를 조금 해 놓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인데 조금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초임 선생님이 이제 그 경력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신학기부터 벌써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지금은 아이들하고 잘 놀이하고 잘하면 나중에 학부모 상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나중에 학부모 상담하는데 너무 많이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 상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선생님이 열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초임 선생님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오늘 잘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뭐 어쨌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 되게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임 선생님을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첫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초임 선생님들이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소리. 너무 아이 같으세요. 뭐냐면 아직 이제 대학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뭐 이렇게 약간 어린 양하는 아기 같은 표현들 사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인이에요. 사회인이기 때문에 사회인의 모습으로 빨리 변신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 유학을 하시는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어린이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연동화 잘하죠. 아기 목소리 잘 내죠. 뭐가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정말 그랬답니다. 뭐 이렇게도 잘하고 혹은 뭐 우아한 엄마 목소리 뭐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래이래해서 잘했답니다. 뭐 이런 구연동화도 잘하고 할머니 목소리도 잘 내잖아요. 뭐가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쩌겠어. 뭐 이런 거 잘하시는 것처럼 약간 내가 구연동화 한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성인의 목소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생각보다 어린 양 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신뢰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생님들 스마트폰 켜놓으시고 계속해서 그냥 말하세요. 그리고 그걸 들어보세요. 내가 그냥 내 음성으로 듣는 거하고 촬영해서 듣는 거는 굉장히 목소리가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마이크를 두고 강의할 때 제 목소리는 그나마 들을만 하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촬영을 해서 목소리를 듣는 걸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촬영이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런 방법이라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촬영해서 한번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애 같다라는 거 못 느낀다라고 하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목소리가 혹시 너무 아기 같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선생님들도 계속 그 비음들을 뭐 이런 비음들을 조금 빼려고 노력하시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지우가 잘 놀아가지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놀았어요. 네, 잘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비전문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조금 아이를 데리러 오는 엄마들이 있고 뭐 촬영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선생님이 유선으로 매일매일 이제 아이들 왜 이렇게 그 엄마들하고 유선 통화하셔야 되잖아요. 신학기에 일주일 동안 뭐 아이들 뭐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선생님 통화해야 되는데 하나 더
왜 통화해야 돼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왜 통화해야 되냐면 엄마하고 실내 쌓기예요. 지금 신학기 때 실내 쌓지 않으면 혹여라도 나중에 선생님이 어떠한 사소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신학기 때는 무조건 엄마들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통을 할 때 전화기 옆에 들고 그냥 소통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아이에 대해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엄마하고 소통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메모한 내용으로 소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선은 반드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세요. 어머니, 우리 지우가 간식을 먹을 때 굉장히 바르게 앉아있는 거를 보니까 어머님이 식사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되게 기본 생활 습관을 잘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앉아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일 지나고 나서는 제가 지우한테 친구들 요거 한번 컵 나눠줘 볼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자기가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지우가 되게 책임감 있는 아이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술 활동을 하는데 친구들이 그림 그려보자고 하니까 못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혹시 포인트 느끼셨어요, 선생님? 뭐냐면 어머니, 지우가 오늘 간식을 먹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신발 정리를 잘했어요. 요거는 결과 보고예요. 자, 한두 번은 결과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엄마가 결과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속되다 보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 엄마는 어떤 걸 들어보고 싶냐면, 자, 무엇을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를 했더니 더 잘하더라. 자, 무슨 놀이를 하는데 제가 색종이를 더 주면서 여기다가 무엇을 표현해 볼까?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색종이를 갖고 글쎄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라는 거. 자, 포인트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저랬어요, 요랬어요, 고랬어요. 평가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상황으로 더 확장이 되었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야기해 주는 게 부모에게 굉장히 신뢰를 쌓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엄마가 역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원에 가서는 그렇게 잘 노는데 집에서 등원하는 길까지 선생님 진짜 전쟁이에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안 간다고. 그래서 어제는 또 뭐가 먹기 싫었는데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진짜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그럼 어머니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늘 어떤 상황이었을지 오늘 제가 또 우리 지우한테 한번 물어보고, 왜 엄마가 와서는 잘 논다고 되게 칭찬해 줬는데 오늘 오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조금 울고 왔던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랬어, 지우야? 그래? 그런데 왜 그랬어? 라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라고 해서 선생님 뭐냐면 엄마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right now, 당장 대답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조금 덜으세요. 뭐냐면 선생님 안 간다고 울었어요. 어제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 완전 당황해서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상하네요, 어머니. 잘 놀았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만약에 엄마가 차고 안 간다고 울어요.
선생님 혹시 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별하게 제가 기억나는 사건은 있지는 않은데 어머니 제가 그러면 혹시 오늘 하루 일과 동안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다시 돌려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혹은 내일 등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어머니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엄마가 네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요. 당장 이 아이가 안 간다고 해서 이 엄마가 어떤 결단을 내릴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당장 답변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엄마들 조금 무섭냐면 이런 표현들을 잘 안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랬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왜 대화하는데 어머니 뭐 이런저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답니다 라고 하면 엄마 약간 어떤 일, 네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게 선생님들이 당황스럽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뭐 유선 통화로 뭐 네 단답형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기록적으로 해주신다거나, 왜냐면 엄마가 말은 못하지만 조금 기록을 또 좋아하시는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뭐 유선으로 통화를 끝나고도 네 어머니 혹시 그러면 유선 통화를 드렸는데 혹시 저하고 통화했을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혹시 또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편지로라든지 뭐 포스트잇에다가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내용을 참고할게요 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엄마들마다 또 성향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막 진짜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뭐 당장이라도 막 선생님 멱살을 잡을 것 같은 엄마들도 있고 또 전혀 표현을 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그랬었을 때는 반드시 신학기 때는 원장님의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왜 학부모 울렁증이 더 강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원장님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었을 때 원장님이 나를 되게 무능력한 선생님으로 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원장님 제가 사실은 뭐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되게 어떤 활동이든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엄마들한테 전달만 하려고 하면 막 턱이 떨리고 막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뭐 여쭤보거나 그러면 이제 원에 또 룰이 있잖아요. 원장님들의 그라운드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것도 좋고, 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왜 엄마들, 원장님은 왜 이렇게 조금 좀 특별한 엄마들, 또 원장님이 조금 상대해 주셔야 되는 엄마들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조금 도와주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조금 SOS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선생님들이 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읊어보면, 우리 애가 워낙 안 간다고 울어요. 어쩌죠? 라고 했을 때의 대응이라든지, 뭐 성격이 아이가 너무 내성적인데 친구랑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 그리고 엄청 지는 걸 얘는 싫어해요. 그래서 무조건 막 시켜주세요. 막 이런 엄마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조금 피드백을 해드리고 상호작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를 해서 제가 조금 또 업로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중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엄마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제 유선으로 그 통화를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처음 시간에 아이들한테 뭐 제안해 보는 것에 대한 표현들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들에게도 선생님이 막 답을 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약간 제한되는 그러한 그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 청유형의 그 의사소통 방법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뭘 안 보냈어요. 뭘 안 보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왔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신학기에 초임 선생님들 너무 바쁘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네,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 보내드릴게요. 라는 것도 좋지만, 네, 어머니 정말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내일 혹시 제가 꼭 챙겨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청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왜 되게 급박하고 아까 되게 성향이 급하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막 당장 막 전화가 오거나 되게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긴급하게끔 일을 그렇게 만드는 엄마 부모님들이실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조금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어머니 그러면 혹시 제가 종일반 차량으로 언제 가는데 혹시 그때 제가 챙겨가지고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청용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뭔가를 해주시면 뭐 항상 청용으로 어머니 뭐 선생님 뭐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도 있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 맞으시죠? 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중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통화를 받고 뭐 전화를 할 때나 혹은 그 얼굴을 맞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말이 단답형 선생님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질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단답형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 것도 있지만 좀 부모님들이 느꼈었을 때는 좀 쏴하다 막 이런 느낌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해서 요거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그러한 대화법들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청유형 그리고 우리가 왜 이제 인터넷에 보면 뭐 쿠션 언어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학부모 상담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잠깐 이야기해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기존의 유튜브의 내용에 보면 학부모하고 상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우리 최윤 선생님들도 보신다고 하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학부모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교직원들하고 되게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뭐 크게 교직원하고 문제가 또 없어야 모든 생활들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같은 동료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혹은 내가 교사로서의 또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